용해라는 말은 녹는 거죠, 녹는 거. 녹아서 고르게 섞여져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데, 이 용해라는 걸 이해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용질이라는 게 있고, 용매라는 게 있고,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셋 다 달라요. 용질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설탕물 만든다거나 소금물을 만든다. 그러면은 얘는 설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이렇게 녹는 그 물질을 얘기하는 게 이제 설탕 같은 거. 그래서 얘는 녹는 거, 녹는 물질이고요. 용매는 녹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용액은 이 용질과 용매가 섞여져 가지고 나온 이 혼합된 요게 용액이에요. 그러면 약간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을 녹였어. 그러면 설탕을 녹였을 때는 용질이 설탕이겠죠. 녹는 물질이 설탕이잖아. 근데 녹이는 물질은 뭐야? 물이 녹인 거죠. 그러니까 용액은 이 설탕이랑 물이 섞여 들어가 있는 설탕물이 용액이 되겠지. 이 용질과 용매가 섞여가지고 고르게 섞여져 있는 그 물질이 우리가 용액이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질이라고 하니까 요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른 것들을 잘 보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섞이는 현상이 용해인 거예요. 용해는 현상이야. 얘네가 섞여가지고 되어 있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건 용해예요. 용액이라는 거는 그거에 녹혀져 있는 그 같이 있는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거고, 얘는 현상이에요. 현상. 설탕물을 물어봤더니 용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자, 근데 이 용액에서도 종류가 한 가지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포화 용액이랑 불포화 용액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설탕?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설탕가루나 이런 걸 녹여야 돼. 커피나 아니면 이런 가루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녹여야 돼. 그러면 녹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계속 녹여. 계속 녹였는데 계속 녹이다 보면은 잘 섞일 때도 있어요. 잘 섞이다가 어느 순간 밑에 가루가 남으면서 더 이상 안 섞여요. 그 얘기는 무슨 쓰는 얘기냐면 아무리 열심히 섞어도 안 섞이는 거면 이미 얘가 풀로 찬 거야. 배불러. 이미 다 찼어. 이 가루 때문에 배불러 죽겠어. 그래서 얘는 다 차 있는 상태. 더 이상 어떤 용질이나 이런 걸 녹일 수가 없는 상태가 포화고요.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하면은 엄청 배부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포화됐다는 건 뭐야? 더 녹일 수 있는 거야. 아직 가루 같은 걸 이렇게 집어 넣어도 계속해서 집어 넣어도 아직은 들어올만해. 아직은 괜찮아. 이런 상태가 불포화 용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가루를 녹이다가 가루가 안 녹으면 어떻게 우리? 물 더 집어넣잖아요. 물을 왜 집어넣겠어? 얘가 지금 포화야. 물을 아무리 설탕을 집어넣어도 안 녹아. 그럴 때 어떻게? 안 녹네? 물을 더 집어넣잖아. 왜? 이미 얘가 포화됐기 때문에 용매를 더 넣어가지고 더 녹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화랑 불포화 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용해도를 좀 따질 건데요. 결국에 이 용해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곡선이라는 걸 보면은 이 용해도 곡선에서 이 녹는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밑에 가로를 잘 봐봐.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왜 용해도를 따질 때 우리가 왜 온도를 따지지?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 왜 따지지? 자, 우리가 가루를 녹일 거야. 그러면 가루 녹일 때 그냥 녹여요. 물론 그냥 녹일 수도 있어. 그냥 잘 녹는 것도 있겠지만은 잘 안 녹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 우리가 뜨거운 물로 녹이잖아. 그죠? 엄청 뜨거운 물로 일부러 뜨거운 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루를 집어넣고 녹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잘 녹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약간 이런 경험 해봤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핫초코를 마셨어.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핫초코를 마셔요.
그러면은 카페에서 핫초코를 마셨을 때는 가루가 되게 잘 녹아져 있단 말이야. 따뜻하게 나왔으니까. 이거 마셔. 마시다가 좀 질려가지고 이렇게 냅뒀어. 그럼 얘가 어때요? 식어요. 차가워져. 그러면 뭐가 남아 밑에? 가루가 좀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가루가 이런 식으로 남아있어. 이렇게 남아있어. 그러면은 알바생이 덜 녹였네 이게 아니라, 아니 사장님이 덜 녹였네 이게 아니라, 얘가 온도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밑에 있던 이게 녹았던 애들이 다시 이제 나온 거야. 이게 뭐냐면 석출된 거예요. 석출. 이거 우리가 석출됐다고 하는데, 원래 뜨거운 상태에서 잘 녹여져 있다가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은 얘네가 다시 나와요.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끝났어. 이미 이 용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끝났는데 온도가 점점 더 차가워지니까 얘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우리 차가운 상태에서 가루 잘 안 녹는다 했잖아. 그죠? 차가우니까 얘가 더 이상 못 버티다가 다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석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해도 곡선을 따지면은 여기 뭐가 돼 있냐면 온도를 기준으로 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물질마다 좀 다르겠지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용해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야.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잘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좀 혼자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염화나트륨이에요. 혼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아무리 온도를 높게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할 수 있는 이 용해도가 한정적이라는 거,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온도를 높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그대로 간다. 용해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제일 변화가 큰 게 뭐예요? 제일 변화가 큰 게 뭐냐면은 질산칼륨은 혼자 이렇게 우뚝 올라가요. 혼자 막 여기까지 올라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는 녹는 게 엄청나게 많이 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얘를 다시 차갑게 만들었을 때 얘가 석출된 양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다시 얘를 원상복귀 시키려고 온도를 싹 낮춰버리면 얘는 싹 다 웬만해서는 석출된 양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반대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석출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온도를 낮췄을 때 얘가 얼마만큼이 나올 수 있는가 요걸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석출되는 거는 원래 처음에 얘가 이 용질이라는 게 처음에 있었던 용질이 있었어. 근데 이 석출된 양을 따지려면은 내가 여기에 녹여져 있는, 이 녹아져 있는, 녹을 수 있는, 이미 녹여져 있는 거, 녹여있는 그 용질의 양을 빼버리면 내가 나머지는 다 뭐가 됐다. 석출이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석출된 양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희 기체 용해도만 할게요. 자, 기체도 용해도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기체 용해도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했냐면은 이런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녹였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얘기했는데요. 기체는 좀 달라요. 기체는 좀 다르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고체는 막 녹였을 때 온도가 높게 해가지고 우리가 따뜻하게 가루를 녹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기체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탄산음료를 생각하면 돼요. 탄산 좋아하는 사람 있나? 탄산을 좋아하면 어떤 상태에서 마셔야 돼? 딱 편의점에서 차가울 때 딱 꺼내가지고 칙 할 때도 있잖아. 그때가 제일 탄산이 많아요. 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탄산음료 안에는 기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탄산의 그 뽀글뽀글하고 톡톡 터지는 맛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탄산음료는 어떻게 보관하느냐를 따져보는 거야. 탄산음료 어떻게 보관해? 차가운 데다 보관하죠. 그죠? 온도가 낮아야 돼.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온도가 낮냐? 그것만 따지냐? 우리가 어때야 돼? 얘를 잘 잠궈야 돼. 무슨 얘기냐면 압력이 높아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탄산음료는 내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해. 얘가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탄산음료, 나 탄산음료도 먹게. 탄산음료도 예를 들어 심부름 시켰어. 근데 갑자기 누가 탄산음료 따뜻하게 데워줬어. 그럼 욕하겠지. 너 나에게 원한 있니? 감히 코카콜라를 데워?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날 싫어하지 않는 이상 코카콜라를 왜 녹이겠어요? 코카콜라를 왜 끓이겠어? 그지? 온도가 반대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이 탄산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압력도 생각을 해봐. 이제 탄산음료를 줬어. 근데 누가 이제 다 이미 누가 뚜껑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탄산음료 줬어. 그러면 탄산이 하나도 맛이 없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그럴수록 낮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일반 우리가 먹고 있는 탄산음료 같은 것 중에서 이렇게 페트병이나 이런 데서 잘 잠궈가지고 하는 그런 탄산음료는 금방금방 이제 탄산음료를 마실 때 잘 탄산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약간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이게 패스트푸드점은 이렇게 주잖아. 그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이 상온에다 내려놨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가지고 기체가 잘 빠져나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잘 가둬주는 시스템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때? 탄산이 금방 빠져요.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처음에는 되게 탄산이 톡톡 터지고 좋았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금방 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상온에서 냅둔 것도 있고 얘가 압력을 더 이상 가둬주지 못해서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탄산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쉬었다 합시다. 어이구. 봅시다. 일단은 이제 1단원이나 이제 과학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따지는 학문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배울 내용들만 간단하게 이 물질의 특성, 물질마다 각각의 갖고 있는 특정한 그 값이 있고 특징이 있어. 근데 이걸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액이 있을 때 얘가 완전 투명해. 그러면은 내가 얘를 물인지 아니면 물이 아니라 다른 액체일 수도 있잖아. 다른 액체인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 그냥 물론 앞에 있는 색깔만으로도 구분이 되는 것도 나름대로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셔야 돼. 둘 중 하나를 마셔야 되는데 하나는 물이야. 근데 다른 하나를 몰라. 그러면은 이건 너무 도박이잖아.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얘를 골라야 되나 얘를 골라야 되나 이런 걸 하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뭘 써먹을 수 있느냐. 끓는 점 이런 거. 물은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어요. 100도. 100도에서 딱 끓지? 그럼 100도까지 올려가지고 했을 때 끓는 걸 찾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체나 이런 것들 물질이 있으면은 이게 왜 그런 것들인가를 찾아보면서 특징을 하나 찾아가면서 하면 돼. 물론 기본적으로 뭐 색깔이나 뭐 그런 맛,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뭐 이건 먹어봐야 아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끓는 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알 수가 없는 것들 있잖아. 색깔도 구분이 안 돼. 맛을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잘못 먹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거 끓는 점 말고도 있다 나중에 할 건데 뭐 녹는 점이나 어는 점.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 얘가 끓기 시작하는 그 온도, 녹기 시작하는 그런 온도, 얼리기 시작하는 그 온도 이거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장 이제 비교해가지고 물질을 구분하는 작업들을 좀 할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게 100도에 끓잖아요. 무조건 100도에 끓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끓는 점이 무조건 100도로 고정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물을 만약에 엄청 소량을 끓여요. 엄청 소량을 끓이면은 얘가 100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엄청 짧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엄청 양이 많아. 그럼 얘가 100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엄청 길겠죠?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온도는 또 동일한데 둘 다 끓는 지점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차이는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물질의 특성 중에서 제일 오늘 이번에 따질 거는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 거기에 밀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밀도가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밀도는 뭐냐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이 큰 부피 안에 얼마만큼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가, 얘가 얼마만큼 밀집되어 있는가, 이거를 따져보는 게 이제 밀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밀도를 구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부피분의 질량인지 질량분의 부피인지를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뭘 힌트로 보면 되냐면 거기에 단위가 있어. 단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럼 이거거나 아니면은 밀리리터다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얘는 세제곱센티미터는 언제 써요? 부피일 때 쓰잖아. 그지? 얘는 그러면 질량에다 쓰잖아. 그지? 만약에 단위를 알려줘. 그러면은 얘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아, 부피로 나눴네. 얘가 슬래시 쳐졌다는 거는 얘를 나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단위로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밀도라는 걸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지만 이 부피만큼 채워져 있는 거에 얘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밀집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밀도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밀도가 이 물질의 특성 중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로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밀도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 게 물이랑 이렇게 해서 기름이 있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 그지? 근데 보통 이제 물에다가 기름을 딱 붓잖아. 그럼 기름이 어디 생겨요? 위에 동동 뜨죠? 그럼 위에 동동 뜬다는 거는 얘가 여기서 이거의 밀도를 따질 거예요. 밀도. 밀도가 어때야 뜰까요? 가벼워요. 그래. 가벼워야 떠요. 밀도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얘가 가벼워야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야 뜨는 거야. 물은 그럼 반대로 밀도가 어떻게 했어? 밀도가 큰 거겠지. 그지? 가벼우니까 뜨는 것처럼 밀도가 줄어들면 밀도가 작으면은 그러면 뜨는 거고, 그럼 물이 이렇게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사이에 어떤 게 있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물건이 있어. 그럼 얘는 밀도가 이 물건에 대한 밀도는 물과 기름 사이에 있겠지. 그죠? 이 사이에 있으니까 물과 기름 사이에 있으니까 밀도가 이 사이에 있는 값에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론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걸로 이제 많이 비교를 하냐면은 그래프로 가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비교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그래프를 보면은 점이 있어요. 그지? 근데 이거를 비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얘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를 판단하는 거야. 얘가 같은 밀도인지 다른 밀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라 돼 있냐면 얘가 10일 때 여기가 20이야.
뭐 여기가 20일 때 그건가? 20일 때 얘가 40이야. 여기가 10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랑 세로를 보면은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질량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 밀도가 뭐였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었어요. 그럼 밀도를 직접 구하면 되지. 부피는 20이었지? 그럼 얘는 20분의 질량이 얼마였어? 10이니까 밀도는 몇인 거야? 2분의 1. 그러니까 0.5죠? 0.5. 그 다음에 여기서 단위가 뭐가 돼 있냐면은 여기서는 제곱센티미터죠? 제곱센티미터고 여기가 g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단위를 잘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보는 거야. 얘는 10분의 20이잖아? 그러면은 밀도가 몇인 거야? 2인 거죠? 얘는요? 20분의 40이니까 2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는 어때요?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 같다는 거를 얘랑 얘를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래프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학 때 배웠잖아. 얘 부피의 증가량 분의 질량의 증가량이잖아요. 그럼 뭐랑 똑같은 걸까? 얘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같은 선상에 있으면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가 똑같다는 거야? 밀도가 똑같다. 그래서 이 두 점이 있으면은 물론 내가 얘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그냥 선을 그어서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다.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아, 얘네가 같은 물질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같은 물질인데 왜 밀도는 똑같긴 한데 같은 물질이긴 한데 왜 이건 다르게 나와요? 양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랑 B는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A랑 B는 여기를 따지면 같은 건데 얘는 10 세제곱센티미터만큼 있는 거고 얘는 20 세제곱센티미터만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야. 용량이 다른 거기 때문이지 밀도는 똑같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얘는 수치가 다른데 어떻게 밀도가 같지? 이게 아니라 수치가 다르지만 계산을 했을 때 밀도는 동일하다. 즉 같은 물질이다 라는 거죠. 같은 물질.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밀도 같은 걸 결국 따졌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밀도가 작으면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뜬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밀도가 작으면 뜨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에 써져 있는 게 뭘까? 실생활에 쓰는 거. 몸이 떠. 몸이 뜨는 게 뭐가 있지? 예를 들어 내가 물에 들어갈 거야. 물에 들어갈 때 뭘 착용하죠? 구명조끼를 껴요. 그 약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근육이 많거나 아니면은 무게가 있으면은 가라앉거든? 물 들어갔을 때 모두가 다 뜨진 않아. 그러면은 누군가 떠야 되잖아. 뜨려면은 그냥 뜨냐가 아니라 구명조끼의 밀도가 작은 걸 써서 사람도 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물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잠수를 해야 된다거나 저 밑에까지 내려가 봐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밀도가 큰 거를 뭔가 착용하겠죠. 약간 뭐 납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차가지고 그래야 내려갈 거 아니야.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구명조끼를 차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이러고 뜨고 있는데 내려가려고 노력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거를 차가지고 내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밀도 같은 걸 활용해서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일상생활에서 막 써먹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아니면은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좀 있긴 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 돼 있냐면 띄우기 위해서 헬륨 기체를 넣는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밀도와 관련된 것들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딥하게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밀도라는 걸 따졌을 때 이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보자. 자, 우리 밀도라는 거는 뭐였냐면은 뭐였지 아까? 밀도? 맞아. 부피분의 질량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좀 따져보는 거야. 물 혹시 얼려본 적 있어? 얼려본 적? 얼려봤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이렇게 얼리잖아. 그러면 얼리면 어떻게 돼? 얘가 조금 더 올라가요. 원래 한 이 정도였는데 좀 더 올라가.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커피를 먹고 있잖아요. 보면은 얼음이 떠 있어요. 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음료를 마셔. 그러면은 액체가 여기 있고 여기에 고체가 있어요. 물만 따지는 거면. 그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밀도를 따졌을 때 얼음이 밀도가 낮은 거예요? 아니면 물이 밀도가 낮은 거예요? 얼음이 더 낮은 거예요. 분명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고체로 올렸으면 좀 더 밀도가 가벼워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밀도가 아까 뭐였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었잖아요. 이 페트병 같은 거를 얼려보면 아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페트병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물이 원래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거기 이거를 얼음에다 이제 냉동실에 넣고 얼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터져요. 실제로 얼려보면 등짝 스매싱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얼려보면은 약간 실제로 얼릴 거면은 한 이 정도 좀 줄여놓고 이게 얼만큼 높아졌나를 확인해야겠지? 예, 실제로 얼려봤다가 그런 등짝 스매싱 맞는 일은 나만 당하는 걸로 하고 실제로 하면은 더 올라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얼리면 부피가 커져. 분모에 있던 게 커졌잖아요. 그 얘기는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게 실제로 올리면 부피가 올라가.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터질 수도 있어. 실제로 올리면. 그래서 그냥 약간 따라놓고 그 다음에 얼려야 이게 좀 그나마 좀 덜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얘가 잠깐 올라가 있어요. 비교해보면. 그래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물이 왜 그러냐면, 물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얘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 액체 같은 거를 이렇게 고체로 만들었을 때는 보통은 밀도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반대인 거야.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 부피로 보면, 부피는 우리가 따져봤을 때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밀도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돼야 돼. 왜 그러냐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밀도가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밀도가 얘가 더 커야 돼. 근데 물은 뭐야? 예외야. 원래에 따르면 부피가 원래 고체가 갖고 있던 부피와 액체가 갖고 있던 부피와 기체가 갖고 있던 부피가 싹 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다가 액체로 가면은 더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고 기체면 더 많이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밀도가 그래서 반대가 돼야 되는데 얘는 어때? 고체가 액체보다 지금 액체가 밀도가 더 큰 거야. 반대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은 따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상황인데, 물은 예외적으로 얘가 얼음이 더 밀도가 작다. 그럼 뭐 생각하면 돼?
밀도가 헷갈리면은 이렇게 얼음물을 생각하면 되죠. 얼음물. 내가 마시고 있는 거. 그런 거.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뭘 얘기를 했다. 저희 팔 쪽 피시면 돼요. 저희 원래 1시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밀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단위가 이 그램을, 질량을 부피로 나눴다. 근데 이거를 밀리리터, 또 결국에는 부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밀도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뒤에도 보면은 사실상 밀도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 밀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여기에서는 포인트라는 거야. 부피분의 질량이.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단위를 보고 부피분의 질량이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 채워져 있는 거 안에서 얘가 얼만큼 이 질량이 밀집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외적으로 원래는 부피가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점점 커지면 밀도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밀도가 원래는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큰 건데 물은 예외적으로 고체, 그러니까 얼음이 더 동동 뜨고 있잖아. 얼음이 동동 뜬다는 거는 밀도가 더 작다라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물은 예외적으로 액체가 더 크다. 밀도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면 된다. 여기서는 사실상 밀도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